그럼 지금부터 한국기자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요. 장마전선이 오락가락하면서 보면 중부지방은 물난리가 나고 남부지방은 반대로 다른 나라처럼 정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날씨를 보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땅덩어리가 그렇게 좁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가 고르게 발전되려면 이렇게 우리의 국토 날씨처럼 어떤 지역별 특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성 있는 어떤 지역으로 좀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서울에 좀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지하철 연장하고 철도도 놓고 뭐 비행기 증편하고 뭐 이런 공약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인구는 늘어나는데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기자협회도 199개 언론사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지방 언론이 계속 좀 정체 상태입니다. 서울은 회원수도 늘어나고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은 그대로인데요. 그만큼 지방 언론의 현실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달의 기자상이라든가 이럴 때 지역을 굉장히 좀 안배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배려나 안배 차원으로 될 건 아니고요. 크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과제로 삼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특히 발제를 맡으신 분들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미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특별 과제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6일 6개의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국정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산업의 쇠퇴, 지방 소멸 등은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주창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기업과 투자의 유치, 창업과 성장 등을 위한 조세 혜택, 그리고 지역의 경제 산업과 인재 양성 시스템 강화를 위해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 등 선제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역량 강화와 정책 개발을 통해서 개방적인 자세로 상호 협력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중앙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을 조망하면서 비판하고 조언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한국 언론과 지역성, 균형발전입니다. 두 개의 세션과 종합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한국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좋은 대안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지역 언론학 연구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서울과 이렇게 지방의 언론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연구는 이와 다르게 지역과 지역의 언론을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균형발전 의제가 지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균형발전의 진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어떤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는 약간 지역마다 그 어떤 논조라던가 혹은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형 의제 전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총론에서는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 우리가 역량을 결집을 하고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론에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인일보와 그 다음에 기타 8개 신문으로 좀 대별이 되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은 사실상 굉장한 역설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어떤 소멸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의제고, 그리고 지역에서 뭔가 제대로 된 논리와 그리고 역량 강화시켜서 뭔가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설은 전체적으로는 뭔가 읍수형 형태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논리를 개발하기보다는 약간 읍수형 전략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떤 선한 정치적 수사만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은 좀 더 탄탄한 논리 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치열한 담론 경쟁을 펼쳐야 이제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유념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또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과연 지역 신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시겠지만은 지역에서 매체를 구독을 할 때는 사실 중앙지를 구독을 하고 그에 대한 병용지로서 지역 신문이 같이 딸려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지상파 중앙방송에서 다루는 지역 이슈와 그 다음에 지역 민방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자에게,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도 전에 한번 발제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오히려 중앙 언론의 지역 매체 보도가, 지역 보도가 훨씬 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지역 매체의 영향력은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시민 활동의 상들로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역 언론의 개념을 이렇게 협소하게 잡아서 보면은 과연 실제 지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제 균형 발전을 다루는 이제 중앙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희 회사도 신년 여론조사도 했었고 본사 차원에서도 이제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고요. MBC도 마찬가지고 경향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등등에서 정책뿐만 아니라 비판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적 의제로 보기 시작했느냐가 좀 쟁점이겠죠. 50.4% 이거 되게 작은 이제 글자로만 보면 별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프라, 병원, 도로, 교통, 그다음에 교육, 심지어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고 그분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들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제가 취재를 했던 영역들도 이런 평등권과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고 또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은 수도권 인구 이동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구 이동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국가적 위기는 결국에는 저출생 문제다. 이제 경쟁 사회가 되고 인구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더 낳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가적인 공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의제 설정이나 담론 형성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요. 지역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역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눈길, 손길, 발길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깝게 머물게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동네, 마을, 지역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역 언론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역이 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주목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산자의 역할, 그리고 지역을 재생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매우 큰 사안이긴 하지만 이 작고 소소한 곳에서도 함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언론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현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입니다. 정부 정책, 언론, 국민이 함께 균형 발전을 잘 이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역 언론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특히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지역 이슈를 대부분 중앙 언론에서 살펴볼 수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역 언론에서 어떻게 일을 보도하고 있는가를 좀 더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논의 결과들을 지역 언론이라던가 지방 정부에 조금 더 이제 전달이 된다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자협회 부회장이기 이전에 17년째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가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협회가 이런 업무 협약에 이은 세미나를 좀 실무적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맡게 됐습니다. ODG라고 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기회발전 특구는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주력하게 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텍스 인센티브입니다. 조세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 이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텍스 인센티브를 벌려서 거기에 사람과 법인들이, 기업들이 거기에 이전하게 만들고 그 구성원과 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구성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교육제도가, 교육 시스템이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탑다운식 어떤 방법을 택했다면 기회발전 특구는 바텀업 방식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거기 따라가는 정도의 지역균형발전이었다면 지금은 주도 자체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주도를 하고 중앙정부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조력할 뿐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의 철학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지역에 오라고 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유인 효과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지자체가 땅도 공짜로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에서 엄청난 감면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 없어서 저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사는 게 특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제 생각에는 지자체의 어떤 재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1순위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지자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저는 가장 큰 지금 정부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저는 지역에 사는 지역민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역 혹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부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지방시대위원회 추진 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을 떠받치는 기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두 위원회를 갖다가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웠는데, 아시다시피 두 기구가 가지는 본질적 성격이 다르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이나 예산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산업을 육성하고 또 다른 지역과의 어떤 연결을 한다는 것이고, 자치분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어떤 관계라든지 행정 체제의 개편 문제 이런 걸 다루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잘 융화가 돼서 좀 강력하고 좀 힘이 있는 추진체가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제 자문기구를 그동안 과거에 운용해본 사례로 보면 이 자문기구가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많지 않다. 그리고 위원회의 어떤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권한도 없고 예산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자문기구의 한계성이었거든요. 여러 중앙부처들을 조율할 만큼 강력한 어떤 조직이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상이 자문위원회로서는 부족하고 행정위원회 수준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지만 하다못해 홍보만 하더라도 이 홍보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 예산도 상당 부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권이 주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세에 대한 혜택은 줘도 다른 혜택들이 없던 거예요. 진천을 예를 들면, 진천에 가보면 공무원 인재 개발원이 들어왔거든요. 진천 들어가고 나서도 아무 추가적 어떤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만 몇 명 들어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주 여건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교육 시스템도 없고, 현재 그 낙후된 지역의 어떤 진천에 대한 여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왜 시행령으로 하는가? 현재 지금 시행령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발짝을 내밀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도권 중심 언론 문화 개선이에요. 오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언론의 관점에서 언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울어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언론을 한번 지수화시킨다면, 개량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거꾸로 11.8 대 88.2를 거꾸로 한 88.2 대 11.2로 수도권이 월등한, 오히려 그거조차도 되게 과한 숫자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40분간 토론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있는 기자들은 균형 발전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 뭐 관심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수도권에 있는 기자들은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세계의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대단히 큰 규모의 나라거든요. 서울 자체가 대한민국인 측면도 있고,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언론사 다니고 있고 서울에 뭐 집이 있거나 경기도에 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방에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도 되질 않는 거죠. 아무리 제가 한겨레 신문사에 다니지만 한겨레 신문사에조차 지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여기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는 KBS 같은 데서 이런 정책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주는데, 저는 그 언론사에서도 만약에 좀 좋은 뜻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한번 시행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방의 굉장히 그 비참한 현실도 좀 알게 하고, 또 그래서 서로 지역과 수도권이 이렇게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때 이 생각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지역 언론이라면 지역 주민의 신뢰를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건강한 좀 지역 언론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재정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토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 언론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좀 이를 위해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 보도를 좀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언론상 부문을 따로 두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담론을 만드는 것, 그러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 그런 생산하는 노력을 좀 격려할 수 있고 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의 옹호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100일을 맞이했고, 또 어제가 기자협회 창립 58주년이었다고 하는데 58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협회와 언론인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뭐 이거를 정부 정책을 옹호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의 우선순위를 좀 높여달라, 조금만 더 많이 끌어올려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 시각에서 또 지역 관점에서 바라보고 좀 건설적으로 보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한배를 탄 입장에서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제가 힘써서 땀 흘려서 기획하고 같이 설득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제 보도를 많이 해주시고, 전국지라든지 지상파라든지에서도 많이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앞으로도 지역의 이슈를 축소시키거나 너무 지나치게 타자와 남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좀 문장 한 줄 한 줄 쓰시더라도, 화면 하나는 편집하시더라도 좀 균형 발전 인지 감수성,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처럼 균형 발전 인지 감수성 넘치게 뉴스를 생산해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유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좀 차분한, 심도 있는, 그리고 좀 정말 이게 우리 국가를 어디 끌고 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좀 그런 논조를 좀 펼쳐주시면 그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역으로 중앙언론 기자들에게 좀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바꾸려는 언론 문화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정부 기관이 되었든 언론사가 되었든 그 거버넌스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인사들을 반드시 선의에 의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 출발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꾸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한 추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금방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실에 들어가서 어떤 그 부동산을 그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첫 발걸음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발걸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힘을 키워야 되겠다. 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마도 제가 느끼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희망고문적인 언어일지 모르겠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만큼은 앞으로 그 방향성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 언론과 지역성 균형 발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김연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